상속과 증여에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하게 된 나주신혁 강미선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가 자료를 준비했지만 약간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기회로 덧붙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직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그리고 증여, 종신공제 상품을 활용한 재무 설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상속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제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요.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위치가 매우 특별한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사촌 이내 관계 혈족이 됩니다. 상속 처리 시 업무 절차입니다. 수신 업무 방법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법정 상속인, 유언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 변경 시와 지급 요청 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명의 변경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손해담보 약정서와 명의 변경 신고서와 조합원 가입 및 최초 거래 신청서, 조합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손해담보 약정서,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이후 양도 양수와 동일하게 기존의 통장을 회수하고 새로운 대표 상속인 명의로 통장을 재발급하여 발행합니다. 지급 요청 시에는 명의 변경 없이 손해담보 약정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고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청구서를 받아 해지 처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유언에 따른 증여 행위입니다. 수증자가 작성한 조합원 명의 변경 신고서, 조합원 가입 및 최초 거래 신청서, 신규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언에 의한 증서, 법원의 유언서 검인 증서 등본, 수증자의 실명 확인 증표, 포괄 수증자와 공동 상속인이 연서한 손해담보 약정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괄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이 유언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으로 공동상속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공유하게 됩니다. 이거는 손해담보 약정서하고 명의변경 신고서인데요. 이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도장에는 그 인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본인 내방 시에는 서명 배치 가능합니다. 상속의 종류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 남아있는 재산을 유족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유언상속이고, 별도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아 법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는 것이 법정상속입니다. 법정상속 비율은 같은 동순위의 상속인이라면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데요. 아버지가 사망 후 자녀가 3명이라면 각 3분의 1씩 배분하여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서 5화를 가산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사망 후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1대1, 1.5가 됩니다. 여기서 1.5가 배우자의 상속분이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유족들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주지 않으면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계보장, 가족의 연대, 형평성 유지입니다. 생계보장은 고인의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의 연대는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나 그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유지는 공동 상속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족의 분쟁을 막고자 이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으로 인해 고인이 자신의 자녀들 중 한 사람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적 상속분에서 2분의 1, 제2순위와 제3순위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데요. 이분들은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 권리는 상속자가 증여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등에 대한 사실로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증여의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되고요. 이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신이 상속자라 해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지급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요. 아들 B에게 건물 30억 원에 유증을 하겠다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속받지 못한 딸 A가 아들 B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법정 상속 비율은 각 50%. 모두 아들이 상속받았기에 법적 상속분 50%의 2분의 1인 25%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딸 A는 30억 상당의 상속 재산 중에 25%인 7억 5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 승계되는 재산은 애적금 및 부동산, 이런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빚, 대출, 채무 등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채무만 존재한다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구제하고자 하기 위한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한정 승인 제도가 있어 이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모든 지위와 권리적 지위와 의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채무만 존재하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모두 포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 포기할 경우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과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토지와 3억 원의 은행빚을 상속을 하게 된다면 한 명이 상속을 받아서 한정승인 하신 분이 상속을 받아서 1억 원의 토지는 매각해서 은행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뒤에 5일 이내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청산 절차 또는 상속에 대한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무가 상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만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직업, 연령, 고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였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업무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예금 지급 가능 여부입니다.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하였던 자는 가장법원에서 특별 연고가 있다 인정하여 분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 상속예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에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업무 처리 방법입니다. 상속예금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가능하고 채무도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조합에서는 지급 불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서 압류가 해제된 이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추심을 통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 시 상속예금 지급 처리입니다. 외국인 사망은 본국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주한 공간이나 제외 공간 협력을 얻어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경우 상속예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성, 이중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공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예금 지급 방법입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이 조합과 거래하여야 하며 위임 여부는 재해공간공증법에 의거해서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해공간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에 따라 확인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인증한 서류에 대하여 영사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사 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하는 상속예금 지분 청구입니다. 상속예금은 상속권자의 이해관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동 상속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큼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 상속인들에게 법원의 판결, 분할 심판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일 때 지급 방법입니다. 일부 상속인의 행방불명으로 상속인 전원이 공동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변제공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를 포함하여 상속인을 협의를 거친 다음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변제공탁이 나오는데 이 변제공탁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좀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보통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법무사를 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이 경우에 수수료건으로 조합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도 민원을 취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유산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해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이 비용을 빼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해서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에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는데요. 1인당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상속자 유형별로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1인당 2천만 원이지만 1인당 1천만 원으로 20세가 달하는 연수까지 곱해줍니다. 연로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의 하나면인데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요.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경우 해당하며 1,000만 원씩 기대 연명에 달하는 연수까지 곱해집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세율입니다. 과세 표준으로 보았을 때 1억 원 이하면 10%, 30억 초과면 50%입니다. 이 상속세 절세 방안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5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지는데 100%에서 1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100%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괄 공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괄 공제는 1인당 아까 1인 일괄 공제는 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초 공제 5억 원에 기타 인적 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일괄 공제 금액 5억 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대 생략 상속 방법입니다. 세대 생략 상속 방법은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을 한 번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재산 이전에 따른 상속세를 절세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할증과세 규정이라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40%까지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공제 한도와 세대 생략 할증과세로 절세가 아니라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습 상속의 경우 세대 생략 상속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할증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증여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주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과는 아무 대가 없이 무상 이전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시점이 다르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다릅니다. 양도 양수 업무 처리 시 절차입니다. 양도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 양수 승낙서 2부를 작성하여 양도인 본인 확인, 양도 양수 승낙 의뢰서에 날인한 양도인의 인감과 신고된 것이 일치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수신 거래 현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 또는 양도 금지 사유를 확인하고 정결권자의 승낙을 받습니다. 양도 승낙이 결정되었을 때는 양도인에게 통지, 양도 승낙 의뢰서 하단에
승인을 표시한 다음 양도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양수인에 대한 실명 확인을 하고 새로이 조합원 가입 신청서와 조합거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원장상의 주소 성명을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고 예금 양도 승낙일자 및 양도의 뜻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양도인 통장은 회수하여 사용 불가 처리하고 양수인 명의로 통장을 재발급하되 몇 년 몇 월 며칠 양도라고 기재한 후 책임자가 교부합니다. 양도 가능 예금은 예탁금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양도가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하고요. 비과세 예금 등도 예금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양도가 제한됩니다. 저율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장학적금, 가계장기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저축은 과세 전환 후에 양도 처리 가능합니다. 범위일출 받은 계좌, 타 여신의 담보로 제공된 계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할 양도도 가능하나 해당 예금이 분할에 관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분할 양도도 불가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판단 기준입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와 증여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자금 대여 시 자금에 대한 증빙이 없고 대출 시 무상 담보 제공, 증여로 보는 금액을 대출 금액의 법정 이자율로 계산을 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수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가족이 본 혜택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가 아닌 때 판단 기준입니다. 자금 대여 시 차용증, 이자 지급 증빙 자료가 있고 연 이자율을 법정 이자율인 4.6%에 적용해 이 기준보다 이자를 덜 낸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이자 차익도 증여로 간주하고요. 대출 시 무상 담보 제공인데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부동산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수는 혜택이 기준 이내면 면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첨부해 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작성을 해주시는데 꼭 명시해야 될 내용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 관련, 변제기 및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성명이나 인감 전부 꼭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명시가 돼 있어야지 자금 대여로 판단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이자이거나 너무 낮은 이자일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소득이 없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실제 통장에서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는 증여로 판단합니다. 증여세입니다.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재산을 수증자별로 안분한 후 안분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액을 적용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채무를 빼고 증여 재산 가산액을 더하고 과세가액을 구해서 증여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고 구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증여세 절세 방법을 본다면 10년 이하 면제 한도를 이용하여 증여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면제 한도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은 금액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세금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증여입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절세 방안 예시인데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납세를 하기 때문에 수증자 한 명당 누진세율이 낮아져서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분산하는 것이 세금이 줄어듭니다. 표를 보시면 기혼자녀 한 명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와 자녀 배우자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했을 경우에 단독 증여 시는 1,940만 원, 나누어서 증여를 했을 경우 1,358만 원으로 약 600만 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은 증여세, 상속세 문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모른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보면은 그 우측에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금 모의 계산에 들어가게 되면 상속세 자동 계산, 증여세 자동 계산 이 화면을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각자의 금액을 더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고객 응대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신공제의 활용한 재무설계입니다. 고액의 유산 상속 시, 유산 상속할 때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됩니다. 유족들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포기하게 되는 건데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 납부하게 되고, 만약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형편되지 못해 형제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종신공제 상품으로 대비가 가능한데요.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종신공제를 통해 상속준비를 유의하려면요. 유의사항으로 종신공제 가입 시 공제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라. 종신공제는 피공제자 사망으로 사망공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부모, 사망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공제를 납입하고 사망공제금은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된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남이 공제 계약자, 수익자도 장남이 되는 거고요. 피공제자는 아버님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수입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을 본인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제 계약자가 자녀, 실질 납입자가 아버지이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세법상 형식적인 계약보다는 실질 납입자를 실제 공제 계약자로 판단하기 때문인 건데요. 유의하셔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상속세 부담과 불안정한 수입의 위험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보통 상속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만 남겨놨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리하거나 물납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신공제를 가입했더라면 사망 시점에 맞춰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게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효과적인 것입니다.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원 이상이면 최고 50%, 종신공제를 통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계약자가 자녀, 실제 납입자가 자녀, 피공제자가 본인, 공제금 수령자가 자녀. 이 경우에는 만기 시에도 본인 사망 시에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이 자료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에게 대입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쳤고요. 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